세 번째 섹터를 제가 꼽아왔는데요. 유통업 가지고 왔습니다. 유통 섹터 여전히 좋을 것인가, 앞으로도 갈 것인가. 이마트를 제가 지난 20년 12월 24일, 21년도에 꼭 가지고 가고 싶은 기업 사선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에 있었고요. 이마트와 CJ제일제당이 있었습니다. 이마트가 속해 있는 유통업종 리포트를 4월 19일부터 한번 살펴봤는데요. 신세계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4월 19일이 언제였을까를 한번 살펴보면 이 구간이 됩니다. 4월 19일이 월요일이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신세계, 이마트, 제가 호텔신라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이러한 차트 조정이 일부 마무리가 됐다면 다시 한번 바닥에서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구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되돌림 자리 그리고 매수 자리를 한번 방송에서 그나마 한번 꼽아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상 우상향 차트 빨간색 동그라미로 이 구간들을 살펴본다면 리포트를 살펴보았던 4월 10 구간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였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리포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 섹터 21년도 1분기부터 실적 어라운드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구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먼 미래에 있는 실적을 앞당겨 와서 주가에 반영된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만을 가지고서 그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부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거나 늦어도 상반기에는 숫자상 확인이 되는 기업들부터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수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4월 19일 주간부터 가지고 와봤습니다. 유통업 하면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 그리고 할인점, 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백화점은 1분기부터 여전히 좋은 실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화점 1분기 기존점 매출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SSSG라는 약자를 쓰기도 합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인데요. 신세계는 이미 30% 이상 상승한다라는 부분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현대는 25%, 롯데는 18% 상승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가 내구재 소비가 백화점을 중심으로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외부 활동 재개가 스물스물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패션과 잡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내구재 소비가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1분기부터 패션에 대한 부분들, 마스크를 썼지만 외부 활동이 증가되면서 화장품도 수요가 좋더라라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할인점을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할인점 같은 경우에도 기존점 성장률 여전히 좋았지만 백화점만큼은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SSSG 기존점 매출 증가율 약 8%고요. 롯데는 0%였습니다. 현상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마트가 왜 좋았는가 살펴봤더니만 다른 할인점, 대형마트들은 일부 폐점을 하고 점포수를 줄였습니다. 코로나19를 몸으로 맞았기 때문인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팔더라도 매장 수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매각하더라도 다시 그 매장 그 자리에 그대로 임대를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매장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여기가 이마트의 승부수였다라고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기존점 매출액 증가율 보면 BGF 리테일 정도 보면 마이너스 1%, GS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인데요. 외부 활동이 증가되면 편의점도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조금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일반 입지에서는 여전히 좋은 수요, 점차 회복되고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지만 특수 입지라고 하는 학교, 대학교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관광지, 그리고 공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부 활동이나 여행자들 그리고 회복되고 있지 않은 그 아이들의 등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특수 입지에서는 트래픽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BGF는 마이너스 1%,
GS는 마이너스 2.5%의 기존점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부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면세점인데요. 면세점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지만 중국 화장품이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따이공 중심의 시내 면세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 신세계 모두 다 1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치가 4월 19일 주간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면세점 관련된 부분들이 1분기에는 아직까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4월 10일 어간부터 하나하나 전망치가 수정되기 시작하더니 4월 19일 주간이 되자 신세계 그리고 호텔 신라 면세점 관련된 섹터들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4월 19일 리포트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코로나19 여행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답답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백화점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되더라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신세계, 명품은 역시 신세계다라는 제목의 리포트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세계 백화점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면세점 사업도 이루어가고 있죠. 백화점 매출액 YOY 기준으로 24%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60%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아직까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좋아질 업종, 섹터, 산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쪼그라들고 있지만 매해 고정적으로 공항에다 내고 있던 고정비 매출이 이제는 매출 변동비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면세점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해줬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면세점 매출이 증가한다면 신세계와 호텔 신라, 이마트 모두 다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짧게나마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동일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락과 횡보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 이 구간들에서마다 매수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이마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락이 있었고요. 하락 이후에 코로나19 횡보가 있었고 그 이후에 상승을 할 때에 급격한 상승이 나오고 현재 다시 한번 조금 이 저점 구간 테스트가 나올까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관 매도세의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턴 어라운드 1분기부터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꺾지 않고 이 구간마다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따박따박 올라가고 있지만 5월 3일 공매도 이슈 때문에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 조금은 뚜렷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부분 오늘 특집 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구간 옵트론텍과 호텔 신라에 조금 집중해보자라고 오늘 방송 말미에 지금 채널을 돌리신 분들이라도 옵트론텍과 호텔 신라는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